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한국의 새 정부와 함께 대북 정책을 긴밀히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20일 한국을 방문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반도 비핵화 진전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의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미한동맹은 양국 국민들의 우정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안보와 번영의 핵심 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Let me start by saying that we do congratulate President Yoon Suk-yeol on his inauguration. The United States ROK alliance, rooted in the close friendship of our people, it's the linchpin for peace, security and prosperity in the Indo-Pacific.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구상에 대한 논평 요청에는 미한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한국과 긴밀히 조율해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응하고 공동 목표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진전시킬 것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전임 문재인 정부와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 모두 공유하는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We look forward to the opportunities ahead over the phone, in person, including when the president travels to the ROK in just a matter of days to continue these discussions with the new ROK administration on how we can advance and promote that goal.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오는 20일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방문에 앞서 북한이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한국 국정원장의 평가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재확인했습니다. I wouldn't want to put a specific time frame on it, but we've been warning for some time. We've been making public our concern that the DPRK could undertake additional provocations. We've seen 3 ICBM tests. We've seen additional ballistic missile tests. And we've spoken of our concern that the DPRK may mount another nuclear test in the near term. 앞서 국무부는 지난 6일 잘리나 포터 수석 부대변인의 전화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이르면 이달 말까지 핵실험을 실시할 준비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미국의 평가라고 밝혔고 한국 국가정보원장과 일본 방위상도 북한이 이르면 이달 중에 핵실험 준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무부 대변인실은 VOA에 미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해 기후변화, 코로나 대응, 공급망 등 핵심적인 국제 도전들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영국과 캐나다, 인도 등 각국 정부와 정상들은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한국과의 관계 발전을 기대했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대통령 취임식 특사 자격으로 방한한 아만다 밀링 외교부 국무상이 윤 대통령을 만나 보리스 존슨 총리의 서한을 전달하고 양국과 국제 사안에 대한 협력을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외교부는 VOA에 지난 6일 저스틴 트리도 총리가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며 축하 메시지를 전했고 양국 간 협력을 약속했다면서 두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공동 노력을 포함해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할 방안을 모색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두 정상은 최근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우려 사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이 자리에서 트리도 총리는 북한의 위험한 행동을 억제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캐나다가 전념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도 10일 자신의 사회연결망 서비스를 통해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고 이른 시일 내에 윤 대통령을 만나 인도와 한국 간 관계 강화를 위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 공화당 소속 한국계 의원들이 바이든 행정부에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지 강화를 촉구하며 한국 윤석열 정부와의 협력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미셸 스틸 하원 의원과 영김 하원 의원은 9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보낸 공개 서한을 통해 올해 들어 15차례나 강행된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지적하고
북한의 도발을 계기로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지 강화를 위해 한국 윤석열 정부와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특히 지난 3월 24일 이뤄진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재개에 강한 우려를 표하면서 북한 김정은은 한국전 종전선언 추구에 관심이 없고 핵 또는 단거리 재래식 탄두를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군 기지에 쏘아 올릴 능력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새로 취임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다음 주에 열리는 첫 정상회담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 억지력 보장과 함께 미한 동맹의 우위성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 대사가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9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두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이 매우 실질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이 핵 억지력 제공과 관련해 한국을 안심시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를 신뢰하는 것은 한국 측의 몫이라며 2만 명이 넘는 주한미군과 그들의 가족은 동맹에 대한 미국의 약속과 결의를 보여주는 매우 강력한 증표라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이어 한국의 쿼드 참여 문제와 관련해 지난 문재인 정부는 다른 나라로부터 가입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며 애써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새 정부는 쿼드 참여를 원한다면 먼저 그런 의사를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한국 측 자산을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정황이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한국산 버스들은 정기적으로 공단 내부를 드나들고 있었는데 공장 운영을 위해 근로자들을 실어 나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개성공단의 한 공장 건물 앞 공터를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최근 위성사진입니다. 파란색 물체 여러 개가 나타났다 사라졌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촬영된 고화질 위성사진과 비교해보니 이 파란 물체는 건물 앞에 주차된 여러 대의 버스였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8월부터 가장 최근인 이달 9일까지 해당 공장 건물에 버스 9대를 정기적으로 주차해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문제는 이들 버스가 한국 자산으로 추정된다는 점입니다. 이번에 발견된 버스는 모두 본체는 파란색, 지붕 일부는 하얀색으로 덮여 있는데 이는 과거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가 북한 근로자 출퇴근 편의를 위해 제공한 현대자동차의 대형 버스 에어로시티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한때 근로자 통근용으로 운행되어 온 한국 측 버스가 개성공단 내 같은 장소에 주차를 반복하는 듯한 정황은 한국이 해당 공장을 계속 이용하고 있다는 정황으로 분석됩니다. 한국산 버스가 발견된 곳은 또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위성사진에 포착된 차량 3대 중 1대 역시 에어로시티 버스였으며 비슷한 기간 촬영된 또 다른 위성사진에는 같은 색상의 버스 1대가 개성 시내 도로를 달리는 모습도 보입니다. 또 개성 반대편인 한국 쪽 입구 부근에는 군부대 또는 학교로 추정되는 건물과 함께 연병장 혹은 운동장으로 보이는 공터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 장소에 파란색 에어로시티 버스가 정기적으로 드나들고 있습니다. 이 장소는 정기적으로 인파가 관측된다는 점에서 군부대 또는 개성공단 경비병력이 상주하는 부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이곳이 군부대라면 한국 측 자산이 북한 군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큰 논란이 일 수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남북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2005년 첫 가동을 시작했으며 이후 120여 개 한국 기업체가 입주해 최대 5만 명에 이르는 북한 측 근로자들을 고용해 운영돼 왔습니다. 그러나 2016년 2월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등을 이유로 공단 가동 중단을 결정했고 이후 북한은 한국 측 자산에 대한 전면 동결을 선언했습니다. 또 2020년에는 한국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개성공단 내 한국 측 자산인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아무 통보도 없이 폭파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이 가상화폐 탈취 등 사이버 범죄로 제재를 회피하고 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며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다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의 앤 뉴버거 사이버 신기술 담당 부보좌관이 지적했습니다. 뉴버거 부보좌관은 9일 미국 외교협회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지난 3월 북한의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블록체인 게임 업체에서 약 6억 2천만 달러의 암호화폐를 탈취하는 등 북한이 암호화폐 생태계를 제재 회피 자금의 원천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발전시키며 영내뿐 아니라 국제적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경화 획득을 위한 모든 시도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버거 부보좌관은 이어 재무부가 최근 북한의 가상화폐 세탁을 도운 믹서 업체를 처음으로 제재했다면서 믹서가 돈 세탁을 위한 익명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만큼 이번 제재는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